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수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리딩을 하면서 오늘은 이제 뭐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라는 코멘트를 드린 다음에 2시 이후부터 갑자기 폭락이 진행이 되더니 마지막에 폭락의 흐름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외인 선물이 매도 포지션이었단 말이에요. 매도 포지션이었는데, 자,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면서 끝났어요. 자, 오늘 보면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미증시가 반등이 있었는데, 미증시 그 나스닥인가 선물이 거의 뭐 하한가 근처로, 미선물이 거의 하한가 근처로 여기 끝나는 흐름이 2시 이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일 미증시가 이제 하락 흐름을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지금은 바닥 근방을 잡아가려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미증시를 보면 한 10%대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자, 어저께 반등을 보니까 6% 반등으로 끝났죠. 자, 오늘 이제 뭐 하한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6% 이내의 하락이 나오면 거의 이거는 굉장히 확률이 높은 이제 바닥 시그널 근처다라고도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전 영상에서, 자, 변동성이 5% 이내로 이제 뭐 5거래일 이상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 변동성이 완화되는 흐름이 나오면 그거는 바닥 근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코멘트들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매도 압력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럼 내일 이제 미증시 흐름을 보면 또 뭐 6% 이상 폭락 나와서 뭐 8%, 뭐 15% 막 이렇게 폭락이 나오면 당연히 개파락 출발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뭐 장중에는 어떻게 빠지든 간에 마이너스 5% 이내에 이제 하락 흐름으로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미증시가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내일 우리나라 증시는 반등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런 흐름들을 이제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을 이제 논하는 건 의미가 없는데, 금방이다라는 부분들은 또 이제 거의 이제 온 게 아니냐 라는 부분들은 조금 높아지는 것 같아요.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치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 맞지도 않는 거 이거 보면 뭐하냐. 야, 가치를 가지고 바닥을 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체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가치를 체크하는 이유는 지금이 얼마나 싼 구간이고 기회의 폭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저께 지수 포인트, 코스닥 포인트가 0.67배 정도 됐단 말이에요. PBR이 한 0.67배 정도 됐습니다. 만원짜리를 6,7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게 지금 0. 거의 뭐 5배 밑으로 내려왔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2008년도 저점 구간이 0.76배였단 말이에요. 이때보다 더 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금융위기가 와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안 찍히고, 코스피 토탈 순이익이 안 찍히고, 토탈 했을 때 적자가 찍힌다. 그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합당한 밸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그러면 이제 이게 반등이 진행이 되면, 물론 이제 하락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다지고 움직이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겠지만, 거의 뭐 신용이 거의 몽땅 털리는 흐름들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선물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취해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니까요. 지금 어저께 그저께 것까지 보면은 이제 10조 정도에 있다가, 신용 물량이 한 10조 정도에 있다가 이게 이제 9조 한 4천억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19년도 8월 달에 보면 이때 보면은 8조까지 내려왔다가 18년도 10월 달 근방에는 한 9조 근방에 있었어요. 이때보다 지금 지수는 훨씬 내려왔는데 신용이 더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노이즈가 진행이 되는 걸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이제 몽땅 다 털고 이제 더 이상 강제 청산 물량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밀리면은 이게 나오겠다라는 이런 계산들이 있어서 밀리는 걸 수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제 확대되는 부분들에 이런 것들도 분명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미증시가 9% 반등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금요일날
그 선물 흐름을 미리 반영을 해서 이제 미리 반등이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날 이제 폭락했을 때는 12% 폭락했을 때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올라간 폭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하락이 이제 완화되는 흐름이 있었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미리 폭락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내일 만약에 미국 증시가 대규모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대규모 폭락이 나온다 그래도 많이 안 빠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뭐 마이너스 10% 이상 폭락이 나온다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10%까지 안 빠질 건 말이에요. 이렇게 안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이 2만으로 나오면 오히려 상승장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일단 시황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그 정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율 흐름이 최근에 보면 오늘도 이제 환율이 좀 안정세로 들어서 타다가 1240원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진행이 됐죠. 금값이고 뭐고 지금 다 내려가고 달러만 강세로 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양적 완화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기한으로 돈을 찍어 풀겠다 그러는데 달러가 강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곡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무기한으로 찍어서 풀겠다라고 지금 코멘트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 정책적으로 요렇게 하겠다 그러고 금리도 0%대까지 낮췄단 말이에요. 근데 달러가 강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요런 흐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왜곡 흐름이고, 이게 금방 빠르게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이고 뭐고 다 해갖고 달러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과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달러 약세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글로벌 코로나라든가 요런 이슈 요인이 조금 잦아들고 공포가 잦아드는 흐름들이 나오면 이제 반등이 빨리 나오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쭉 뻗어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 흔들면서 여기서 이 바닥을 확인하는 기간이 이렇게까지 폭락이 나왔으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때는 테마 흐름들이 강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이제 개인 자금 쫙 빨아놓고 흔들다가 이제 깡통 다 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갈놈들이 가겠죠. 요런 흐름이 진행이 될 건데, 지금은 10년짜리 상승장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단 밸류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위기가 오고 우리나라가 다시 IMF가 된다 그래도 그것까지 지금 다 반영해 놓은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금융위기가 안 오고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작은 규모로 오고 오일 쇼크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리먼 사태보다 훨씬 작은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리스크가 있긴 있죠. 이거는 좀 이제 리스크가 크긴 한데, 유럽이 만약에 디폴트가 줄줄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요거는 좀 리스크가 크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진짜 이렇게 될 거냐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지금 거의 다 반영을 해둔 밸류가 아니냐 라고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반등은 도대체 언제 시작되냐, 반등이 여태까지 있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반등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루 흐름에서 우리는 상승 하락이 계속 하락폭을 키우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요 반등 흐름이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런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려 그러면 아마도 내일 만약에 미증시가 폭락 흐름이 마이너스 10% 미만으로만 나오면 요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반등장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내일 만약에 폭락 흐름이 마이너스 10% 미만으로만 나오면 내일 우리나라장은 저는 이제 반등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이 진행이 됐다가 V자로 막 말아올리진 못할 거고, 여기 어느 정도 강도가 진행이 됐다가 다시 이제 흔들리는 흐름들이 나오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흔들리는 흐름들이 나올 때 지금처럼 변동성이 막 10%씩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5% 미만, 3% 미만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드는 흐름들이 확인이 된 다음에 이제 시장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흐름들을 지금 체크하면서 시장을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자, 지금 시나리오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닷컴 버블 때처럼 IMF 이후에 닷컴 버블 때처럼 이렇게 움직일 거냐, 주도팡을 잡아놓고 이렇게 움직일 거냐. 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주도팡이 잡혔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될 거냐, 두 개인 것 같은데, 닷컴 버블처럼 진행이 되면 바이오.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장할 기업들이 없을 때 유동성이 갈 데가 없으니까 버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갈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성장 흐름들이 보이기 때문에 돈이 갈 데가 있어서 여기로 쏠린 거고, 자, 이때 닷컴 버블 때는 전체 업황이 다 안 좋아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없었던 거죠. 이게 국가가 거의 망했으니까, 우리나라 거의 망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버블이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닷컴 버블이랑 지금 IT 버블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IT 섹터가 움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닷컴 버블 때는 실적이 없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는 뭐 가치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버블이 극심했겠죠. 근데 지금 IT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뭐 아마존이든 어디든 뭐 구글이든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다 보면 돈을 벌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밸류로 보면 이게 뭐 닷컴 버블 때 꺼졌던 것처럼 90%씩 이렇게 빠질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나리오는 딱 두 개를 보면 주도업황으로 간다 그러면 IT 장세가 될 거고, 버블로 진행이 되면 바이오가 진행이 될 건데, 바이오가 이제 버블로 진행이 된다 그래도 다시 주도업황이 잡히면서 닷컴 버블 때처럼 걔네들만 막 수급이 쏠려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처럼의 버블은 만들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 흐름들은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제 시나리오는 자, 성장 섹터 쪽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부분들이 IT, 헬스케어 해가지고 70% 준비를 해놨어요. 자, 35, 35씩 준비를 해놨죠. 그래갖고 먼저 튀어오르는 게, 우리는 이제 기준 수익률 100% 잡은 게 있으니까, 그 구간까지 뭐 지금 마이너스 30%고 50%고 있는 종목들도 금방 튀면은 금방 100% 200% 됩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헬스케어 쪽에서 먼저 나오면 그거 이제 수익 덜어서 IT 섹터 담아가고, IT 섹터에서 먼저 나오면 헬스케어 싹 담아가고, IT 헬스케어 동시에 나오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막 뿜으면서, 불을 뿜으면서 움직이면 요거는 이제 가치주 섹터를 모아간다. 요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이제 코멘트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치가 얼마냐를 보면 지금 거의 기업 코스피 PBR을 보면 뭐 0.6배, 0.65배 이래요. 2008년도 저점이 이제 800포인트 저점이 0.76배 정도였는데, 이거보다 무슨 뭐 한 10%, 20%가 더 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 수준의 지금은 밸류 구간까지 내려왔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시장이 돌아서기 시작할 때는 부양책들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코로나가 예를 들어 3분기가 뭐 이제 6월에서 9월이니까 자, 이때 전에 이제 잡힌다고는 가정하에, 이때 이전에 이제 보면 우리나라도 한 1개월 1개월 반 정도 걸렸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1개월 반 정도 걸렸고요. 지금 미국이랑 유럽이 지금 보면 한 2주,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확진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이. 그러면 이제 한 달 안에 이런 부분들이 감소 추세로 들어서면 요거는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이게 만약에 장기화가 돼가지고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막 다시 급격하게 늘면서 뭐 2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뭐 미국도 뭐 7, 8월까지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금융위기로 가겠죠.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이제 뭐 10% 미만이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된다 그래도 지금은 뭐 던질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30%, 뭐 마이너스 50% 이런 굉장히 저는 양호한 계좌 방어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 정도 되면. 그러니까 지금 리딩 계좌 보니까 우리 회원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한 25% 정도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오늘 이제 하락한 부분들 때문에 계좌가 마이너스 한 25%까지 내려왔는데, 회원분들 평균이 자 플러스 마이너스 10 해가지고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35% 정도 구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 구간이면 요거 되돌리면 무조건 더블 이상 나옵니다. 요거 절반만 되돌리면, 요만큼만 되돌리면 무조건 더블 이상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런 하락이 없었으면, 자 원래 지수가 2300에서 2350 간다 그래도 자 계좌 수익률 한 3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 변동성에 이제 올라간 거 덜어서 이제 뭐 안 올라간 거 사고 뭐 요런 것들을 좀 해주겠죠, 대응을. 그렇게 해주게 되면 수익률이 급격히 쌓여가는 시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말을 아무리 해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확신이 안 들겠죠. 회원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100% 수익 처음에 막 이야기하고 막 5연상 막 이런 거 이야기하고 할 때 자 믿은 분들 아무도 없죠. 말도 안 된다. 저 새끼 뻥치네. 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 확인 시켜드렸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거 자, 절반 정도 되돌리는 구간이 나올 텐데 이게 몇 개월 후에부터 이제 시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이 어딜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더 빠지는 거는 거의 무조건 지금 다 때려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다 때려 박아야 되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서 한 2750에서 1800포인트까지는 지금은 무조건 다 들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 비중을. 이거는 어떤 자산이든 간에 주식 자산보다 지금 매력적일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자산들 있으면 다 털어서라도 주식을 무조건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IMF 이후에 닷컴 버블 같은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면 닷컴 버블의 반복이다. 이렇게 되면 바이오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된다는 가정하에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됐어요? 산업은 이제 다 무너지겠죠. 그렇게 되면 자, 유동성이 일단 어디로 들어가야 되니까 요런 것들이 폭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안정세만 접어들고 코로나가 장기화된다 그래도 뭐 이제 하단은 잡히는 거니까 잡혀서 이제 안정세가 접어들면 바이오 섹터만 움직이겠죠. 코로나가 예를 들어 올해 내년까지 진행이 된다. 그렇게 돼도 이제 폭등장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바이오만 날아가겠죠. 자, 유동성이 이제 모멘텀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가치를 무시하고 이제 모멘텀에 집중이 돼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야 이것만 간다 해갖고 전부 다 돈이 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블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갈 곳 잃은 돈들이 한 군데 쏠리니까 이제 닷컴 버블이 만들었을 때도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IMF 이후에 자 닷컴 버블이 만들어진 그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자 뭐 희망을 찾아서 돈이 쫓아가는 거죠.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걸 안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자, 셀트리온 움직이고 막 바이오 움직이고 할 때 2017년도에 바이오 막 움직이고 할 때 그 따라잡은 거랑 똑같은 거죠. 뭐 기관이고 무슨 뭐 해갖고 뭐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공매도 막 들어가고 하다가 이건 말도 안 되는 밸류다 해서 공매도 들어가고 하다가 공매도 자금이 이제 해지가 나오고 뭐고 하면서 손절 물량이 나오고 하면서 신라젠 같은 게 막 15만원까지 뿜었던 것처럼 그런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올해 내내 뭐 진행이 된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이게 만약에 잡히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면 요거는 이제 힘이 약해 잡혀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 타격을 받았던 업종들이 올라오겠죠. 대표적인 성장 섹터는 지금 IT입니다. IT 말고는 안 보여요. 반도체 가격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이슈가 있는 구간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지금 뭐예요? 지금 최근에 지금 충격받아갖고 많이 빠지고 있는 거는 유럽의 공장이 다 멈췄어요. 그러니까 삼성 SDI하고 LG화학 뭐 이런 데서 삼성 SDI하고 LG화학 이런 데서 자 가동을 해가지고 무슨 납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동유럽인가 어딘가 이게 있어요. 벨기에인가 어디하고 핀란드인가 어딘가 뭐 여기 아무튼 공장이 있는데 이거를 뭐 서유럽인가 여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자동차 만드는 회사니까 여기다 팔아야 되는데 이게 국경에 닫혀버리니까 물량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가 지금 발생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폭락이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5G 인프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프라 투자가 과거에는 이제 요 구간에 IMF 이후에 요럴 때 이제 3차 산업 때는 인프라 투자가 건설 섹터에서 막 집 짓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인프라 투자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도 인프라 발표하는 거 보니까 5G 인프라 투자를 뭐 확대하는 요런 것들이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4차 산업 관련된 인프라가 많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양책들이 대규모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기지국 같은 거 엄청 설치하고 요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가 뭐 집 짓고 뭐 요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요런 걸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프라 투자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또 진행이 돼도 강한 흐름들이 IT 섹터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폴더블 폰이나 롤러블 TV 이런 것들은 이제 OLED 뭐 요런 부분들인데 지금 가전 같은 경우도 다 보면 어때요? 코로나 뭐 요런 것 때문에 다 죽었는데 이건 이제 이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코로나만 이제 잠잠해주고 뭐하고 하면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뭐하고 하면 기존에 예를 들어 내가 TV 바꿔야지 하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이걸 지금 안 바꾼단 말이야. 지금 소비가 일어나질 않는 거죠. 사람들은 안 만나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누가 배달이 온다 그래도 배달하는 사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안 보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 이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세금 깎아주고 뭐하고 하니까 지금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면, 자동차 바꾸려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게 뭐냐면 르노 삼성 같은 데고 보고 현대차고 보고 보면은 수요가 몰려 있어요. 지금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생산에 문제가 생겨갖고 이거를 제대로 메워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연 효과가 나오면 코로나만 이제 잠잠해지고 뭐하고 하면 3분기부터는 서프라이즈가 다 나올 거라고, 기업들마다. 이 부양책들을 다 쓰고 있으니까. 자, 1, 2분기에 못했던 것들이 자 3분기에 몰리면서 이제 서프라이즈가, 그러니까 3분기부터 진행이 될 수도 있고 2분기부터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나오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차가 없었다 그래요, 도로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 차가 막히는 구간들이 나오고 한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나라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이제 초입 구간에 있다고 보면 되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막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런 노이즈들이 지금 번져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IT 서비스 솔루션 빅데이터. 이거는 얘네들은 뭐냐면은 코로나가 안 잡히면은 못 갈 것 같아요. 안 잡히면 못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잡히면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겠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은. 근데 IT 서비스 솔루션 이거는 그냥 폭락만 멈추면 날아갈 것 같아요. 자, 바이오나 뭐 헬스케어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인생 역전의 기회가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리스크가 앞으로 10년 동안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동안은 이런 리스크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동안은 편안하게 투자를 해도 되는 거예요. IMF 때 이후에 이 극단이 오면 이제 돈이 이동을 해요. 돈이 이동을 해서 이때 다 털어먹은 사람들은 다시 돈 벌어야 돼. 자,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뭐 극단으로 치달아서 버블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폭락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블이 다시 지금은 이제 막 경기 침체라 그래갖고 유동성 풀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다시 버블이 생기려고 그러면 사이클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2008년도 이후에도 어때요? 2007년도까지 상승장이 진행이 됐죠. 자, 2007년도가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보니까 확인이 되는 건데 요때 요 폭락이 미리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됐다는 거지. 설마 했는데 이때랑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와버렸어. 참 인간은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보면서도 이런 걸 짚어낼 수가 없는 거야. 자, 2007년도까지는 보면 어때요? IMF 이후에 자 1998년도부터 요때까지 움직였죠. 지금은 어때요? 자, 2020년도까지 1, 2년 늦게 온 거죠. 이 리스크가 1, 2년 늦게 온 거죠. 이때도 보면 1년 만에 빠지고, 이때도 보면 IMF 때는 한 4년 동안 빠졌으니까 지금은 이제 한 2년 만에 이런 극단의 공포가 지금 오기 시작한 건, 이 이후에는 어때요?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은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기회가 나온다. 그럼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갈까? 자, 못해도 지금 구간에서는 못해도 한 5,000포인트까지는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략을 다 수정해야 돼. 제 현금 전략 원래 2,300포인트에서 뭐 현금을 30% 이제 만들어 보자. 여기서 이제 V자로 나오면 그런 코멘트들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다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현금을 많이 만들면 안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그렇게 해서 진짜 큰 기회를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같은 구간에서 부채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장기 부채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내가 부담이 안 되는 가정하에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서 부채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는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월급으로라든가 뭐 하든가 그걸로 감당이 되는 뭐 그런 담보대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신용은 변동성에 털릴 수 있는 부채는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쓰면 변동성이 한꺼번에 나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하단이 지금 여기서 얼마가 내려가든 그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닥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열려 있는 거예요. 몇 개월 안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몇 개월 안에 시작이 된다는 거죠. 길어야 3, 4개월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면 돼요. 이런 폭락은 저도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폭락이 나오는 거는 처음 경험해봤기 때문에 반등도 훨씬 빠를 수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이라 그러면 이게 시장이 돌아서 버리면 프로그램은 극으로 끌어올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처럼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흐름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막 1년, 2년 만에 올라간 게 아니고 막 3개월 만에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요런 부분들이 이제 흐름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자, 왜 제가 50% 70%가 작살나 있어도 괜찮다 그러냐면은 지금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손실은 자 장기적으로 2, 3년이면 다 되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좌가 곱하기 2 곱하기 3은 무조건 만들어지는 구간입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구간에 지금 위치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을 해도 비중 관리만 해갖고 풀어만 놓으면 어느 정도 좀 실수를 하고 내가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도 사실 손해보기가 거의 불가능한 구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지수가 만약 2017년도나 뭐 이럴 때 장리 막 많이 올라가 있고 뭐하고 한데 거기에서 마이너스 50% 70%라고 그러면 요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돼. 그러면 이제 한 5년에서 10년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마이너스 50% 70% 이렇게 돼 있는 거는 1, 2년이면 이거 다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1, 2년이면 다 회복되고 플러스로 돌아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러지 않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으니까. 한글과 컴퓨터 과거에 닷컴 버블 때 있을 때 보면 자 손실이 마이너스 96%가 빠집니다. 마이너스 96%가.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17,000%가 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이런 버블이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생기기가 어렵겠죠. 여러 가지 작동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거래 정지시켜버리고 중간에 자 버블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으니까 이런 상승은 못 나오는데 이 10분의 1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나오고도 남습니다. 뭐 1000%짜리 이런 상승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이 되돌리기 시작하면 우습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습게. 지금 구간에서 이제 뭐 1000% 상승하고 막 이런 종목들은 우습게 나와요. 우습게. 이제 시장이 돌아설 때 보면 왜 그런지를 또 이제 경험을 진짜 해보면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고점에서도 어때요? 96% 빠진 그 전에 고점에 샀어도 자 430%가 수익이 났죠. 그러니까 이때처럼 뭐 이거는 이제 닷컴 버블 때처럼 이렇게 극단으로 빠지고 극단으로 올라가고 막 요런 구간들은 지금 나오기가 어렵죠. 이거는 이제 IMF라는 특수한 경우였으니까 우리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한국이 망했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때처럼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가 이때처럼 지금 빠져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되기는 힘든 거고 근데 요거에 지금 한 3분의 1, 3분의 2가 빠졌기 때문에 요때 빠진 폭에 3분의 1, 2 사이 빠졌잖아요. 이 사이 빠졌기 때문에 요 상승률에 만약에 버블이 진행이 되면 요 상승률에 요만큼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버블이 진행이 되면 뭐 1년 만에 진짜 몇천 프로, 5,000% 막 10,000%씩 가는 종목들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마이너스 50% 70%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현대차 우선주가 68,000원에서 11,000원까지 83%가 빠졌습니다. 3년 동안 83%가 빠졌어요. 83%가 빠졌는데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어때요? 1400%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고점에서 물려서 83%가 빠져있는 것도 150% 수익으로 돌렸다고요. 이제 이런 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체가 다 이렇게 가진 못하죠. 전체가 다 이렇게 가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비중을 나눠서 이렇게 갖고 가는 종목들이 내 포트에 30% 50%만 있어도 더블 이상은 다 나온단 말이에요. 내 포트에서 전체가 다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오진 못하지만 전체가 여기에 한 3분의 1 정도의 상승은 거진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한 70% 이상은 나온다고 보면 돼요. 1400% 갔으면 3,400%는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200%에서 400%는 다 올라간단 말이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간다고. 근데 뭐 이제 한 거기에서 특수한 경우가 있는 뭐 마이너스 10% 20% 정도는 망하는 기업도 있고 하니까 요렇게는 조금 애매하고 80% 이상은 전부 다 이거의 3분의 1 정도는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역사적으로 돌려보시면 다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전 종목을 다 돌려보세요. 상장되어 있는 2,000개 전 종목들을 다 돌려보면 요걸 안다니까요. 이렇게 된다니까. 전체 종목들의 이 정도는 다 이렇게 되는구나. 요 고점을 거의 한 몇 개 말고는
요때 있던 고점들을 다 회복하는구나. 이때 주도주였던 2007년도에 주도주였던 금융, 건설, 철강 이 섹터만 빼고는 다 회복했단 말이에요. 주도주였던 애들은 버블이 너무 심해갖고 회복이 안 돼요. 버블이 너무 심한 구간에서 잡은 것들만 회복이 안 되고 버블이 없는 구간에 샀던 거는 무조건 다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손실이 나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버블이 없는 거 쪼개놓고 기다리면 돼요. 내가 지금 손실 중이라 그러는데 종목이 압축돼 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해, 느낌이 쎄해. 그러면은 분산을 하세요, 무조건. 그래서 장기적으로 버티면 정말 큰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어떻게 됐을까요? 7,000원에서 2,090원까지 70%가 빠졌어요. 70%가. 근데 7,000원에서 지금까지 얼마 와 있냐면 2017년도까지 거의 한 10년 동안 얼마 갔냐면 이 고점에서 70% 작살난 구간에 샀어도 5,000%가 올라갔어요. 50배가 올라갔다고요. 그리고 2,000원에서는 17,000% 올라갔죠. 자, 이때는 닷컴 버블도 없었는데 이렇게 올라가죠. 닷컴 버블은 어때요? 버블의 극단이니까 1년 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정상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10,000%면 100배잖아요. 자, 이제 50배, 100배 나오는 종목이 앞으로 10년 동안 50배, 100배 나오는 종목들이 지금 구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구간에서 그렇게 나오는 종목들이 만들어져요. 지금 손실이 30%, 50%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런 거 지금 잘 찾아가면 돼요. 지금 이제 막 돈을 지금 구간이 지나가면서 유동성이 풀리고 뭐하고 하니까 이런 기회를 만나서 막 돈을 진짜 엄청나게 버는 기업들, 업황이 살아있는 기업들 찾아서 추적해서 비중만 쪼개놓으면 이건 무조건 되는 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손실 부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50% 미만에 있다 그러면,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 50% 미만에 있다 그러면, 지금 투자 기간이 한 1년, 3년 정도 되는데 마이너스 50% 미만에 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나는 포지션이에요. 마이너스 70%가 넘는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되죠. 그러니까 50% 미만에 있는 분들은 1, 2년이면 제대로만 투자하면 다 되돌리는 수익이에요. 자, 70% 이상 돼 있는 거는 한 1년, 2년 더 줘야죠. 한 4년, 5년 보면 돼요. 그럼 이거 다 돌리고, 자, 수익이 쌓여가는 구간이 무조건 나오는 포지션입니다. 지금 포지션이.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손실도 많고 뭐하고 하니까 요런 부분들에 대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스탠스를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회원분들이랑도 이제 나중에 편입하고 할 종목들이지만, 저는 이제 이건 뭐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소설입니다. 자,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악재를 제일 크게 두들겨 맞고 있는 게 뭐냐. 자, 지금 항공주들이 제일 크게 두들겨 맞고 있죠. 이게 여행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항공 섹터가 더 탑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010년도, 11년도부터 거의 한 10년 동안 빠졌어요. 10년 동안 항공 섹터는 빠졌는데, 자, 지금 보면은 반도체 업황이 호황으로 가려고 그러고 화물 가격이 급등 중이죠. 자, 유가 부담하고 부채 부담이 있는 게 항공 섹터들인데,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자산 매각을 한다 그러고 지금 부채가 줄어들겠죠. 거기다 금리가 낮으니까 어때요? 이자 비용이 줄겠죠. 그럼 이자 비용이 줄면 이건 마진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유가는 어때요? 항공 섹터의 대부분의 부담이 유가예요. 근데 유가가 어때요? 지금 또 폭락하고 있죠. 이게 여기에서 이제 유가가 다시 회복이 된다 그래도, 자, 경제가 돌아서기 전에는 본격적으로 회복이 돼갖고 막 100불, 200불 이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경제가 좋은 구간에서는 유가가 그렇게 올라가도 돼요. 그래도 돈을 버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그러겠다가 또 이제 뭐예요? 세금 깎아주잖아요. 나라에서 세금 깎아주고 지원도 들어가요.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되는 구간이 오면, 이제 이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거의 맞아 있는 거죠. 거기다가 2020년도 1분기는 어때? 지금 1분기가 다 갔으니까 최악의 실적이 나오겠죠. 자, 그걸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실적 발표가 나오면 폭락이 한 번 더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 저는 담아두면 대한항공 같은 게 요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현대차 뭐 이런 것처럼 요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요렇게 안 되면 뭐 셀트리온보다 상승 탄력은 약하겠지만 요렇게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 2년 만에 주도주로 들어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4년, 5년 투자한다 그러면, 거의 뭐, 최고의 포지션인 것 같아요. 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가가 어때요? 자, 유가 폭락하고 러시아가 막 다 죽인다 그러니까, 러시아랑 감산하고 증산한다 그러고, 사우디나 막 이러니까, 유가 폭락하고 하니까 어때요? 지금 실적이 미리 비싸게 사놨던, 그러니까 계속 산단 말이에요. 유가를 계속 사죠.
근데 계속 사는 부분에서 비싸게 샀던 부분들이 지금 어때?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유가가 떨어지니까. 여기 연동해서 이제 가격을 정해서 이제 마진이 생기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악재가 아니고 호재란 말이에요. 유가가 결국 떨어지다 계속 떨어지기만 할 수 있냐고. 이제 치킨 게임 진행 중인데 치킨 게임 끝나면 올라가겠죠, 유가가. 치킨 게임이 끝나면 유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구간들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살았던, 지금 이제 원유를 살았던 부분들이, 자, 수혜를 보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럼 미래 실적이 좋아질 게 거의 확실시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업황이 그렇게 좋은 부분들은 아니었는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미리 많이 반영했던 부분들은 뭘까요? 그 2차 전지라는 모멘텀이 있죠. SK이노베이션은. 우리나라 3사 중에 SK이노베이션만 애매해서, 자, 유가가 장기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애매해서 제가 삼성 SDI하고 LG화학은 좋게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SK이노베이션은 계속 별로 안 좋은 코멘트들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자, 유럽 리스크도 맡고 있죠.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유럽에서 이런 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자, 전기차 수요도 쪼그라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생산에도 차질이 있고 이동이 막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근데 이게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하게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밸류가 지금부터 보면 단기적으로는 얘가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있고, 요 종목은 1, 2년 뭐 이렇게 보다 한 3년에서 5년 놓고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전 대한항공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대한항공이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항공사들은 망할 수 있겠죠. 근데 대한항공은 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레이트 파동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해석을 할 때는 밸류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미래 밸류를 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 보면 여기에서 보면 어때? 2008년도에 그 리스크가 왔을 때, 자, 현대차만 83% 빠지고 뭐 셀트리온만 70% 빠졌을까요? 다른 종목들도 다 빠졌단 말이에요. 기본 다 뭐 적게 빠진 애들이 한 30%, 뭐 많이 빠진 애들은 기본 뭐 50%에서 90% 빠졌단 말이에요. 다. 이때 다 전 종목이 거의 이렇게 빠져 있을 때예요. 이렇게 빠질 때 이걸 뚫고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손실이 찍혀 있는 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마이너스 25%를 방어하고 있잖아요. 지수는 자, 고점에서 40% 빠졌는데 우리는 25% 방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방어를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되돌림이 나왔을 때는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포지션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손실에 신경 쓸 부분들이 아니고 미래에 이게 기회가 생길 부분들이 뭘까를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 항공회사들이 망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화물 가격은 지금 국경에 막혀있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급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운송 가격이 급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도체 업황이 보면 이게 호황이라서 이제 계속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유가 같은 부담도 덜었고 부채 부담도 덜었어. 금리 인하하고 막 양적 완화하고 뭐하고 하면 부채 부담도 덜었는데 자산 매각까지 해서 부채 비중도 줄인다네.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은 안 좋은데, 지금 당연히 안 좋죠. 왜 막 비행기 다 서 있고, 예? 여객 수요 없고, 뭐 한국을 뭐 118개국인가 뭐 국경을 닫았느니 어쩌느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당연히 안 좋은데 미래에 안 좋을 거냐라는 거죠.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된다고. 그럼 이런 기회들을 잡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빠지는 거 보고 아이고 씨 오늘 빠지네 내일도 빠질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절대 투자해갖고 큰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돼요. 지금은 내가 계좌 손실 나 있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돼요. 요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런 거. 야, 셀트리온 10,000% 씨 이거 한번 잡아보자. 야, 현대차 이거 2년 만에 뭐 3년 만에 뭐 한 10배씩 올라갔는데 대형주가 이렇게 큰 파동이 나오는 구간들이 왔구나. 이런 걸로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된다고. 지금 이거 빠지는 거 보면서 야 이거 빠진다 하면서 이거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2008년도 폭락 나왔을 때 요때처럼 요걸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빠지는 애들이 자 턴어라운드 구간이 왔구나. 지금 한국전력 같은 거 보면 PBR이 1이에요. 1. 뭐 1점 뭐 몇 배 막 이래요. 뭐 0.1배, 0.2배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적자 보고 있는데 이 자산을 계속 깨먹을 수 있냐? 이게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게 적자를 계속 나게끔 나라에서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럼 뭐 다시 원전을 돌린다든지 뭘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 된다고. 지금 이제 미래에 그런 걸 봐야 돼. 지금 그럼 금리가, 금융주들도 그래요. 최근에 금융주들도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서 막 폭락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금융주들은 돈을 엄청 잘 벌고 있어요.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이익이 쪼그라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계속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냐.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폭등할 수도 있어요. 이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어놨기 때문에 이게 긴축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가가 이제 폭등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물가 폭등하면 이거 잡아내니까 무조건 금리 올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부채를 이빨에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금리 올리고 하면 그런 게 이제 터지고 뭐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근다고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자산 가격 버블이 계속 생기니까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금리를 뭐 가게가 터지든지 말든지 무조건 올려야 되는 구간들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업들은 논하는 거예요. 근데 가게들은 다 뒤지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 이슈로 너무 오버해가지고 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금융위기가 온다는 가정하에 미리 선제적 대응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금융위기가 안 온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무조건 버블로 가는 거예요. 자산 가격은. 부동산도 다시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근데 부동산은 이제 규제가 많으니까 세금 더 올려버리고 뭐하고 하면 뭐 이제 그건 힘들 것 같고 그건 힘들 것 같고 가격이 오르기보다는 이제 쉽게 내려가지 않겠지. 그런데 이제 뭐 증시나 뭐 요런 데를 보면은 뭐 거의 뭐 대폭등의 전조가 아니냐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미래의 관점에 지금은 봐야 돼. 지금 안 빠지고 있는 종목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빠지는 거에 매몰되면 요런 기회들 다 놓친다는 거죠. 이때 80% 빠질 때 현대차를 여기에서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뭐 대충 뭐 4만원, 3만원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만원까지 빠졌으면 70% 빠진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자, 고점에서 83% 빠졌는데 여기에서 샀어도 70% 빠진 거라고요. 자, 여기에서 샀어도 70% 빠진 거예요. 여기에서 사면 이제 한 50% 빠진 거지. 그러면 완전 바닥에서 사야 50%예요. 이게 바닥이 어딜지 모르지만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증시가 결국은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결국은 이게 여기에서 샀든 여기에서 샀든 여기에서 샀든 뭔 상관이에요. 아무 데서나 갖고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아무 데서나 갖고만 있으면 되는 거냐 여기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70% 80% 구간이라고. 마이너스 70% 구간이에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50% 구간이라고. 자, 요 바닥 근방에 사야 마이너스 30% 구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팔 거면 이게 마이너스 70%고 50%고 30%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 그래서 손실이 지금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털리지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신용을 쓰고 있으면 시장에서 무조건 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털어야 돼요. 어떻게든. 이게 만약에 많이 빠지면 털릴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어떻게든 털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채를 무조건 부채만큼은 무조건 털어내야 된다고 지금은. 이제 수익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털어내야 돼. 깡통 되면 안 되니까. 깡통 나버리면 끝이잖아. 돌아서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거? 깡통 나버린 다음 돌아서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들고 버틸 수 있는 자산은 손실이 어느 정도건 상관이 없는 구간입니다. 근데 손실이 적으면 적을수록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의 차이만 있는 거지 무조건 손실이 얼마건 간에 수익이 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근데 어때요? 요런 것들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걸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요렇게 올라가는 게 한 전체 증시에서 한 70% 됩니다. 요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한 500%, 1000% 가는 게 지금부터 이제 5년, 10년 동안 500%에서 뭐 한 10,000% 가는 게 100배 가는 게 한 70% 돼요. 지금 전체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 70%, 80%, 심하게는 90%까지도 나와요. 근데 내가 10%에 몰빵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올라가는 10%, 망하는 회사 10%에 몰빵 들어가 있으면 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비중을 쪼개놔야 된다고요. 그럼 100% 먹어요, 100%. 지금은 100% 먹는 거예요, 100%. 장기적으로. 분산의 중요성과 지수의 괴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개의 종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50%가 상장 폐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야 마이너스 500%입니다. 그쵸? 어떤 종목은 200% 수익도 나고 50% 수익도 나고 10% 수익도 나고 500% 수익도 나고 50% 손실 중인 종목도 있어요. 손실 중인 종목이 더 커도 시장이 돌아선 다음에 요런 거 하나 두 개 있으면 어때요? 플러스 전환이 되죠.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분산의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확률의 이점을 취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종목당 일정한 금액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이 더 좋아 보여서 여기에다 비중을 더 실는 건 어때? 이건 몰빵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내 포트폴리오를 좌지우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종목에 비중이 실리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분산의 이점이 하나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비중이 쏠려있으면 쏠려있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비중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확률의 이점을 100%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자, 분산 투자는 방어적인 투자가 아니에요. 공격적인 투자란 말이에요. 자, 내가 몰빵을 한다 그러면 바이오 살 수 있어요? 바이오에다 몰빵한다 그러는 건 미친놈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이오에다 몰빵하려면 셀트리온에다 몰빵한다 그러면 이해가 돼. 근데 무슨 바이오에다 몰빵한다 그러면 신라젠 같은 거 사고는 미친놈이라고 이거. 이거는 뭐 거의 뭐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번에 수익을 내더라도 다음에 또 그런 거 몰빵할 거니까 언젠가는 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몽땅 산다 그러면 중소형주를 살 수 있냐고요.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흑자 기업들 적자가 막 3년씩 진행이 되다가 지금 턴어라운드에서 이제 흑자가 돌아서 그러면 이제 상승 탄력은 이게 제일 좋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적자 기업들 중에 돌아서는 기업들을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탄력이 굉장히 좋으니까. 근데 요런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를 못해요. 흑자로 돌아섰다 다시 적자로 망해버리면 어떡할 건데. 또 기업 CEO가 이런 기업들은 보통 보면 지분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분이 많아도 장난을 많이 쳐요. 회사에서 이제 CEO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하이 리턴 하는 종목들은 아예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다 삼성전자 대형주 같은 것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수익률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상장 폐지 같은 거 열어둬버리라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100% 손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수익 나면 뭐 500%, 1000%, 10,000%도 가는데. 역사적으로 10,000% 간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냐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보면 닷컴 버블 때 아마존이 70불인가 하다가 이게 4불인가 뭐 6불인가까지 내려왔어요. 자, 이게 얼마 갔냐고. 2,000불 갔어요. 2,000불. 지금 2,000불이라고. 그러면 70불에서 얼마예요? 이게 91% 빠졌잖아. 90% 이상 빠졌잖아요. 마이너스 90% 이상 빠졌는데 2,000불이에요. 2,000불 지금. 근데 지금 아마존처럼 될지 어떻게 아냐. 모르지 당연히. 그러니까 분산을 하는 거지. 아마존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싶은 거 100개 사놓으면 그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만 돼도 얼마를 번 거야 이게. 수익률이 몇 프로야. 그쵸? 그러니까 분산 투자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죠. 아마존 같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투자란 말이에요. 이거는 방어적인 투자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몰빵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살펴야 될 게 많죠. 저는 몰빵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력밖에 못 사겠어요. 내가 몰빵한다 그러면 한국전력이나 SK텔레콤 뭐 KT밖에 못 사겠어요. 나머지는 솔직히 난 몰빵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할 때 분산의 이유를 이해를 해야 돼요.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수의 괴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빠질 때 마이너스 90%가 빠지는데 플러스 900%가 올라가요. 자,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자 800포인트까지 빠집니다.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예요. 자,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까지 빠지는데 다시 2000포인트 올라가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본전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종목은 900% 올라가는데 이게 900%가 맞춰진다고 900%가 올라가서 맞춰지는 게 아니죠. 어떤 종목은 100%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뭐 3000%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뭐 마이너스 50%에 있고 요런 게 다 평균으로 맞춰져서 제자리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총이 10자리가 1이 되고 1자리가 자 10이 돼도 어때요? 똑같이 합은 11이란 말이에요. 지수는 이거예요. 지수는 이 합이에요. 합. 그러면 1자리가 10이 가고 10자리가 1이 가면 이거 두 개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똑같은 비중을 다 갖고 있으면 자 이거는 마이너스 90%인데 이건 플러스 9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평균 쳐버리면 어때요? 자 수익이 얼마예요? 수익이 플러스 430% 정도 되잖아요. 자 주식 투자는 수익을 이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야, 지수가 어떤 멍청한 사람들은 2007년도에 2000포인트였는데 지금도 2000포인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상승이 없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수익을 낼 수 없는 시장이라 그래요.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버블이 있었던 애들이 내려오고 버블이 없던 애들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지수는 똑같이 맞춰줄 수 있잖아요.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지수가 그 자리에 있다 그래갖고 수익을 못 낸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수익이 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지수가 더 내려와 있어도 수익이 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2007년도에 투자해갖고 지금 지수가 1500까지 내려왔어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 2000포인트에 투자해갖고 지금 1500대 했다고 손실하는 사람들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이거는 뭐 패시브 투자를 하지 않고는 손실이 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우리는 액티브 투자를 하잖아요. 왜 가치 투자를 해? 액티브 투자가 가치 투자예요. 기업 가치를 판단을 해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 근데 이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거에 100%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한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걸 아무도 안 한다니까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 아무도 하질 않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 가치가 일자리가 10이 돼 있어. 그럼 지수는 이러면 안 올라가요? 올라가잖아요. 가치가 1인데 10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지수는 올라가죠. 그러면 지수는 11에 있는데 가치가 10자리인데 1에 있어. 자, 1자리가 10으로 올라와. 자, 이거는 제 가치를 찾아서 1까지 내려와. 그래도 똑같이 11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수는 똑같이 제 위치에 있겠죠. 이때 버블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버블을 해소하는데 다른 기업들이 돈 벌고 뭐하고 해서 이만큼 지수를 맞춰서 해소하는데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폭락이나 이런 것들은 버블이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못했던 게 이거를 제가 이제 헷갈렸던 게 처음에 보면 2017년도에 이 버블이 터진 게 아니에요. 반도체도 이제 제가 막 버블이라고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이오도 버블이었죠. 버블이 터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버블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막 IT 기업들 막 편입해가고 시작을 했었죠. 근데 IT 기업들은 아직 적정 밸류까지 올라오지 않았는데 또 폭락이 나오면서 절대적 평가 구간까지 들어가는 거고, 자, 바이오도 이제 막 다 작살나고 하면서 이제 밸류 매력이 생기는 구간이 온 거죠. 헬스케어 섹터도. 자, 코스닥을 보면 어때요? 2008년도에도 이렇게 골파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 걸렸죠. 회복을 못했어요. 이건 뭐였을까요? 이때 버블이 뭐예요? IT죠. IT 버블을 뭘로 메울 수 있을까요? 바이오로 메워야죠. 그럼 바이오 버블이 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뭐 2000포인트를 넘어서 코스닥에 막 이렇게 날아가려고 그러면 뭘로 갈까? 바이오로 가겠지. 바이오 기업들 상장 엄청 해놨는데 얘네들이 이제 돈을 벌고 뭐하고 하면 시가총액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바이오 기업들이 코스닥을 끌고 갈 수 있겠죠. 지금 미국에 있는 나스닥은 뭐가 끌고 가요? 나스닥을 끌고 가고 있는 게 뭐야? 팡이잖아, 팡. 다 기술주들. IT 기업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IT 기업들이 코스피에 있었으니까 코스피가 지수를 끌고 간 거죠. 근데 이 지수를 깨먹는 게 뭐가 깨먹었어요? 시크니컬. 기존 산업에 있던 애들이 2007년도에 버블을 엄청 키워놨잖아요. 금융, 뭐 건설, 철강 뭐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그 버블을 메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IT 기업들은 기존의 포스코라든가 이런 기업들보다 훨씬 덩치가 작았잖아요.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덩치가 작았다고. 아, 삼성전자는 덩치가 컸겠구나. 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은 덩치가 훨씬 작았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그 시가총액을 다 메우려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거죠. 이때 주도주였던 애들이 이게 10을 받고 있었는데 이게 1로 내려온 거고, 다 90%씩 빠졌잖아요. 현대건설 같은 거 2007년도부터 보면 다 90%씩 빠졌거든요. 이게 1로 내려온 거고, IT 같은 게 1로 있다가 이게 10으로 올라온 거죠. 저 지수를 그래서 2000에 맞춰놨어요. 그랬다가 삼성전자 같은 애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고, 지수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가치에 연동이 돼서 이렇게 가는데, 지수는 항상 괴리를 만드는 게 뭐냐면, 괴리를 만드는 게 버블 때문에 괴리를 만드는 거예요. 버블이 어떤 섹터에 쏠리게 되면 이 버블을 메우는데, 그 섹터가 메우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이 돈을 벌어서 이걸 메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또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자, 이 10일의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대부분 이제 지수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할 때, 요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지수가 폭락할 때, 지금처럼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빠집니다. 99%가 빠져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당연한 거예요. 투자 기간이 뭐 10년, 20년 된 사람들 아니면, 지금 뭐 3년, 5년 내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금 손실인 거예요. 3년, 5년 내에도 수익을 많이 쌓은 사람들도 있겠다. 1년에서 3년 내에 투자한 사람들은 무조건 손실일 수밖에 없는 장이라고, 지금 장이. 그리고 지수가 폭등할 때는 어때요? 다 함께 폭등하는데 폭등의 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을 해야 되고, 액티브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주가는 기업 가치 연동되기 때문에 가치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종목에 종목을 펴두고 장기 보유를 하기 위해서 액티브 투자를 하는 거죠. 자, 하락할 때 상승할 때 변동성의 폭은 다 다르다는 거죠. 가치 판단을 방해하기 위해 시장은 항상 왜곡 흐름을 만든다. 자, 지수가 75% 빠질 때 어때요? 자, 조금 덜 빠졌지만 똑같이 71% 빠지죠. 삼성전자도. 여기서부터 지수가 75% 빠질 때 71% 빠졌죠. 삼성전자도. 자, 삼성전자는 71% 빠졌는데 어때요? 자, 얘는 어때요? 자, 한글과 컴퓨터는 어때요? 90% 빠지잖아요. 중소형주는 이렇게 빠진다고요. 지수가 70% 빠지면 90% 빠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자, 10,000% 갔잖아요. 자, 고점에서 내가 물었어도, 최고점에서 물었어도 400% 수익이 나잖아요. 이게 지수의 괴리예요. 자, 삼성전자는 어때요? 자, 똑같이 70% 빠지는데 어때요? 지수가 280% 올라올 때 삼성전자는 840% 올라가잖아요. 요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손실주인 게 당연한 거고, 단기적으로 1년, 3년, 뭐, 내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손실주인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근데 5년 이상 투자 기간이 됐다. 지금 투자한 지 이제 5년 이상 기간이 됐다. 그런 사람들은 수익 구간이 있어야죠. 수익이 못해도, 한, 더블에서 뭐 한 플러스 50% 정도는 돼 있어야죠. 5년 이상 투자를 했다 그러면. 뭐 많이 낸 사람들은 곱하기 2, 곱하기 3 돼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1년, 3년 내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진짜 운이 아주 좋은 사람들 아니면 지금 손실 구간에 있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간이 좀 긴 사람들은 손실률이 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0% 방어돼 있는 거고, 투자 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지금 마이너스 50%막 이렇게 손실이 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지수가 지금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 게 거의 한 40% 정도 빠졌잖아요. 40% 이상 빠진 거, 4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900포인트에서 내려왔으니까 50% 이상 빠졌어요. 그럼 지수가 이렇게 빠져있으면 종목들은,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10%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더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지수가 이만큼 빠질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손실이 마이너스 50%씩 이렇게 나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90% 빠졌던 종목이 90% 빠져있는 자리에서, 자, 이 고점에서 샀어도 400%예요. 여기 샀으면 어떨까? 이건 1000% 낫겠죠. 여기 사니까 10,000%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수익률의 크기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형주라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대형주 똑같잖아요. 대형주도 80%가 빠져요. 자, 지수가 종목이 80%가 빠지는데, 이때 2008년도에 몇 프로 빠졌어요? 2008년도에 50% 빠졌거든요, 50%.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2005년도부터 빠지고 있었으니까, 2005년부터 빠지고 있어서 저평가 들어갔다고 지금처럼 폭락이 나오면 안 빠져요? 빠진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 어때요? 빠져가지고, 자, 이 고점에서 4년 전 고점에서 물었어도 이 4년 동안 83% 손실을 겪었으면 플러스 150% 돌렸잖아요. 자,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못한다고. 못하기 때문에 분산을 하라는 거죠. 지금 같은 구간에 플러스가 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되고, 분산을 해뒀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고, 시장이 돌아서는 흐름들이 확인이 되고 뭐하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대응을 좀 해주면 수익률을 크게 키울 수 있겠죠. 자, 우리 회원분들은 지금 왜 대응을 안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튈 때 뭐가 튈지 몰라서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튀기 시작하는, 뭔가 반등이 진행이 되면서 뭐가 급등락이 나오는 시점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응을 해주면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실 나고 뭐 손실이 어느 정도 찍히고 확대되고 이런 것들은 아무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4월 달에 대해서 배당 들어오고 하는데 그때까지 뭐 이제 급반등이 진행이 안 되면 그때 그 배당으로 더 사면 돼요. 살 돈 없으면. 그리고 뭐 내가 뭐 저축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씩 더 사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신용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거의 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됐으면 다 깡통 났다고 보면 되고, 신용 쓴 사람들은 다 깡통 났다고 보면 되고, 새로 신용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써야 된다는 거야. 부채라는 거는 쓰고 싶으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변동성을 무조건 털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채 아니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자, 10년짜리 상승장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 목 터지게 얘기했던 3년 내내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목 터지게 얘기했던 진짜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회원분들은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하지 마시고, 자, 미증시가 폭락하든 말든 상관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주무시고, 나중에 요런 흐름들이 올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수익을 확대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지금 손실이 찍혀있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말아라. 역사가 다 보여준다라는 거죠.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다.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다. 리스크에서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다. 우리나라 증시는 증시 역사가 짧아서 한 40년 데이터밖에 없지만, 미국이고 무슨 유럽이고 어디를 보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계속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역사를 믿자는 거죠.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